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일동, 중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등 기대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에 긴급 현안 질문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에서 북구청장께서는 북구의와 적극 소통하며 신뢰와 협력으로 이 길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집행부의 불통 행정으로 인해 다시금 본 의원이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43만 북구민들에게 북구의 독단적인 행정을 알리고자 긴급 현안 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문희웅 북구청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양수료받기라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문희웅 구청장이 생각하는 양수료받기는 동등한 크기로 상생하는 것이 아닌 자료화면에 보는 앞바퀴가 아주 큰 자전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민선 7기, 8기 거대한 바퀴는 집행부이며 뒤에 달린 작은 보조바퀴는 의회를 뜻합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보조해야 하며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더라도 뒤에 보조바퀴가 없다면 이 자전거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희웅구청장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희웅구청장은 자칭 의회주의라고 말하며 의회와 소통이 많이 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 없는 독단적인 불도저 행정으로 인해 그동안 의회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발목 잡는다, 태클을 건다, 여론몰이를 해왔습니다. 문희웅구청장은 재임하고 있는 민선 7, 8기 동안 공약사업이나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우리 의회가 언제나 태클을 걸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1조 원 있는 예산 중에 0.1% 미만이었습니다. 민선 8기 2년차 시점에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률 이행률은 34.26%에 불과하나 문희웅 북구청장은 공약률 65%에 달하고 있다는 타 기초단체에 비해 순항 중이며 총 42회 사업 중 일부 추진이나 폐기 변경된 사업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발목 잡는 사람은 구청장의 낯을 세우기 위하여 예산안에 의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편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희웅구청장은 스스로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앙도서관 공상해방 조성 사업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희웅구청장은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며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희웅구청장은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청장님, 저희 의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집행부의 그런 예산이나 이렇게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 또 같이 또 절회와 예산권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대의 기구죠. 예.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심의는. 그러면 집행부는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 편성 기준을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신가요? 그 예산 편성권은 이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임의적으로 잡아서도 안 되지만은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편성을 합니다. 청장님, 이제 절차가 신규 발굴 사업이라고 보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 결정을 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 공상의 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제가 이제 추진 배경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10월 10일 날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 문학상으로 수상이 발표가 되면서 이건 이제 우리 북구의 경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정말 축복해야 할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분위기가 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효동초등학교 또 단생 넣은 곳이 전부 다 이렇게 북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을 더 기리고 또 이제 그 소년이 온다는 책이 이제 우리 5.18 또 민주화운동과 같이 관련되어 있고 고 우리 문재양 열사 이런 거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좀 더 이렇게
우리 북구가 더 이런 그 뜻을 더 기리고 더 홍보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이 출발이 된 겁니다. 그 좋은 말씀에는 의회도 공감을 하고 저희 의원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축제이자 또 우리 북구의 지금 자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우리가 10월 회기가 있었죠. 10월 1일부터 이제 10일부터 이렇게 공강 구성 검토를 하셨잖아요. 그때는 바로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수상을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두 가지 행사를 했는데 효동초등학교 6학년 6반 학생들하고 우리 그 중흥도서관에서 희망의 편지 그래서 한강 작가에게 소원을 비는 이런 이게 했었고 청장님 이게 이제 구상 검토를 이제 도서관과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청장님 논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수상이 이제 발표가 예, 예. 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결제 방침은 이제 우리가 뭐 기본교육 수립하고 그건 이제 청장님께서 11월 1일 날 하셨어요. 예, 방침을 예. 내리셨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10월에 회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 다들 기뻐하고 다들 이거에 대해서 예. 이렇게 뭐 얼두커 버금갈 정도로 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10월 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원회라든가 북구의회 그런 걸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자 우리가 이 즉흥적인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청장님이 방침을 내리면 해야 되는 이건 거지 행정인가 싶은 생각도 그건 드는데. 아닙니다. 자 예. 그러니까 사회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불과 한 달의 시간이 한 20일 정도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북구에 회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러면 우리 상임위라든가 그리고 어떤 의회에 우리 그 의원님들 말씀하셨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다음에 예산도 그러면 미리 우리가 수상의 날짜에 맞춰서 뭐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근데 의회가 항상 이렇게 발목을 잡는 불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러면은 그때 의회에다가는 나중에 11월 다 넘으셔서 방침 결정 다 끝내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팩트니까요. 일단은 이제 수상이 발표된 뒤에 저희들 행사를 두 개를 끝난 뒤에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출생지하고 그다음에 효동초 앞에 그 3년간 다녔던 그곳하고 또 서산초로 상황이 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구상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찰나에 시에서 우리 부구청한테 행정부시장 연락이 왔거든요. 탄생하는 부분은 시에다 몇 개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구간은 이제 시에다가 그 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그쪽에 가고. 청장님 이제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 뒤에 예.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10월 10일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참 뒤에 거의 한 10월 한 20일부터 그래서 그 몇 분의 그 언론사 국장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하천 소년연대 책자가 동아일보에 지금 나와 있는데 고 문재양 막내 시민고 문재양 열사가 한강 작가 옆에 집에 살았었는데 2010년도에 그 한강 작가님이 우리 저 문재양 열사 청장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 다 듣고 나서 이게 출발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 이제 편성을 했는데 예산 편성 설명하면서 알게 됐어요. 예, 이제 의회하고 어쨌든 협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예. 사전에 영역을 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내용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제가 이제 그 10개 기업들하고 투자유치를 갔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제 소강국장한테 그 진행사항은 저 답변을 받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직원들이 이제 12월 10일이 실제 수상한 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 한강 작가가 태어나시고 또 효동초 3년 또 서산초 1년 해서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 뭔가 하나 기념되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그러니까 예산을 예. 영역을 사전에 보고 오지 않고 영역을 진행했던 게 그러면 행정 절차가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용역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회에 나가 있을 때 보고를 받고 의원님께 한번 더 설명을 드려라. 양해가 되면은 출발하는 거고 양해가 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 청장님이 이제 그 양해가 되는 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청사 관리비 그 시설비로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하다가 예. 현안 질문 들어간다 하니까 철회를 했어요.
서로. 아니 그건 아니죠. 제가 와서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안 됐다고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청장님, 그 11월 달에는 네. 비회기였습니다. 제 의원들이 네.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회기가 아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회기가 시작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소통을 하셨어야죠. 그 도서관과장하고 제가 그 배정환 국장님이 다 그 경보기 의원님들 다 만나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11월 1일 날 방침 결제 내셨는데 그 뒤로는 11월 7일 날 그다음에 저희 그 뭐죠? 11월 7일 날 1차 그 자문위원회까지 했어요. 위원회까지 회의까지 그거를 개최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적극 행정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니 네. 청장님 그렇게 적극 행정이라고 말씀.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 절차는 예산이 수반돼야지 진행을 합니까 못 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쨌든 이제 비기술 부서의 사업은 청사관리계에서 도서관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그 잔액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걸 출발을 하는데 이제 의원님들의 그 부분이 양해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양해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늦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중단을 시키는 청장님 잔액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요. 네. 2천만 원을 활용을 하려다가 1,400만 원 정도 영업을 계약하려다 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 평선 안에 안전도시국이에요. 네. 그게 저희가 2천만 원이 추가로 또 올라왔어요. 그 예산을 먼저 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경 예산에 또 2천만 원 추가로 편성이 됐다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예산안이 남는 것이 아니고 선 집행을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였고 이번에 예산서에 보시면 2천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 시설이 그러니까 자체가. 이제 선 집행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청장님 양해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가는 이게 거죠. 청장님 저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예산에 드리냐면 2020년도입니다. 예산이 영역비가 2천만 원이 날라간 게 있어요. 자, 영봉동 보육로 개선 기본 구상 연구 영역을 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영역비 2천만 원을 그냥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못 되다 보니까 영역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 앞에 이게 어제 이게 다이어트 도로를 북구청에서부터 저희 가는 예산을 그때도 제가 구청님한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도 반영도 되고 심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걸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정확히 팩트는 청장님께서 공상의 방문을 2025년 사학기간 12월 달부터 25년 1월까지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땡겨져요. 12월 10일이 결론은 수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봐라. 그래서 2020일 날 또 이렇게 격안식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청장님은 그 내용 받으셨죠?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게 그것은 모든 것을 청장님이 모든 것을 이제 같이 협의해서 이거 하셨겠죠. 사실은 왜 방침이 없고 결정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요. 예. 문인협회 그 다음에 언론사 또 주민들 많은 분들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편성. 운영위에 혹시 그 내용 그 보고서 내용을 잠깐 그 보셨는가요? 운영위 안에서? 운영이요? 예, 운영위 회의 내용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게 1차 내용에서 잠깐 이 내용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모 의원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무인들 사이에 화제되는 것이 한강의 작가가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다고 함. 아버지가 보는 아이와 딸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다를 수 있어 아버지는 아이의 공상에 대해 얘기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일방적임. 또한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은 너무 현대적임. 한강 작가가 주로 추억의 장소로 언급하는 것이 마땅하며 마땅이며 마당이 주는 정서적인 추억이 이 공간에 구성되는 것이 너무 일방적인 방식임. 이렇게 이 의원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나 여기에서도 이게 경제문화국장님하고 이렇게 회장 부서 과장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이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도 예산이 편중되고 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해도 그다음 더 필요로 하면 저희들도 좋은 일이라 더 해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먼저 썼다. 그러면서 추가해 저희가 추경이 게 아니죠. 아니 못 썼잖아요. 긴급 현안 좀 때문에 아니 와서 긴급 현안한 질의는 그 며칠 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8일 날 귀국했으니까요. 예, 8일 날 귀국하셨는데요. 체류한 날이요. 저희
공공청사학과로 설계 용역 의뢰 가지고 한 것이 24일이라고 예산안 상황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철회가 돼요. 사실은. 철회 공문을 보내거든요. 왜? 도서관과에서 이거 안 하겠다. 그래서 다시 철회를 해달라. 용역 계약 의뢰를. 근데 이 업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안을 받아봤을 때는 이 업체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하고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해오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입찰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저희 우선 협상에 대한 제안서로 하겠다. 그러면 이 기간이 맞겠느냐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1억 8천만 원에 소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 추경이라고 해서 정리하는 건데 이제 긴급적인 그런 사안이 나왔을 때는 정리 추경 때 이제 예산을 세워서 연말까지 이제 그 준공이 안 되면은 연초까지는 넘어가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의회가 청장님 하고자 하는 좋은 일에 우리가 근데 왜 이것을 시급이 가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추가 경쟁에서 끝나고도 충분하게. 그 다음에 이게 그 공간 자체가요. 저희가 어떤 공간인가 아신가요? 그거요? 이게 공상의 공간인데. 아니 말고요. 거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간이. 지금 이렇게 오픈된 공간입니다. 네. 그러죠. 1층인데 그가 이제 우리가 중도서관이 보니까 이번에 경제 도서관이더라고요. 네. 특화된 도서관인데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럼 그 프로그램은 이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거는 지금 경제 특화는 그 위층에서 프로그램실에서 하고 지금 프로그램이 2개나 있거든요. 그리고 또 3층도 일부는 비어 있고 지금 공상의 공간은 현재는 1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픈 공간을 가는 게 좋으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자문회의 때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도 출판사 기획사도 모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지금 출판사에서 많이 한강이나 용어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몇 개 주시면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자문위원들 잘 모시고 이렇게 잘 알차게 구성하고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반증이 나오는 게요. 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협의해서 하게 되면 하신다 했는데 11월 7일 날 중도서관 꿈나무 공강해방 조성공사에서 참석 수당이 50만 원이 있어요. 네. 5분이 참석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3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지급 예정. 네. 이것도 그 실장 중이라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국장한테 답변 드리시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없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좀 직원들이 12월 10일 날 이렇게 수상도 하고 정말 우리 북구 태생이고 또 이제 효동초도 3년 다녔지 또 이제 아버지도 동신중 국어 선생님이지 또 서산초도 1년 다녔지 그러니까 좀 이거를 청장님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문가 청장님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의회가 지금 말씀하신 아니죠. 부정적인 게 아니고 정확히 심사를 받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정확히 심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면 사업을 하는 게 절차상이 맞지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게 원칙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적극 행정하다 보니까 이건 이거 적극 양해를 행정이- 안 해주시니까 아니죠. 이번에 청장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왜 양해를 안 해요? 부서에서 10월달 회기 중에 말씀하셨으면 다들 기뻐했다니까요. 그때는 예.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상 발표에 의한 그런 거 했고 아마 한 20일 전후로 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들 청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의회 기관의 역할이 심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무조건 먼저 집행을 하고 모든 사업을 우리가 이제 이거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수기처럼 역할만 하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 추가하셨겠습니다. 기대수님 10분 추가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도 이제 편성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거는 제가 시가 조금 이렇게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저희가 좋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현안 질문을 한다는 것도 주민들이 봤을 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기대수 의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지역구예요. 네, 저희 그러니까 지역구인데도요. 광주 북구를 알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을 청장님 광주 북구는요 엄청 알려졌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아가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제이홉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한강 작가가 나왔고요. 그러지 네, 않습니까? 정말 근데 그 좋은 일들 많이. 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중 그 삼동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네. 중 삼동 행정복지센터. 예, 예. 저희 그 전대하고 이제 그때도 이제 비밀 협약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그 대토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밀 협약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언론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사를 짓는데 일단 땅이 저희들이 더 필요하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땅 대 땅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청장님 예. 이게 그 공간도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서로 전대하고 협의를 해갖고 마무리를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절차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공유재단 심의 때 나온 것이고요. 그 공유재산한테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받았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청장님 이제 그 교육부나 그 전남대학교하고 풀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좋은 공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그래서 늘 민선 8기부터 말씀드렸던 게 항상 청장님 의회가 그 뭐 청장님 제가 공약사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는요 예산안에 0.1%도 저희들이 그 삭감해 본 적 0.1% 미만이었어요. 저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그저 우리 저 그러면 기대서 행정기관은 의원님 앞으로 지역구에 아니 더 그러니까 네. 청장님 그러면 행정기관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소통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에 그러니까 있어서 제출하기 전에 정리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설명을 더 드렸으면 더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시기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놓치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제출하고도 우리 제가 그때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있던가 그때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좀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청장님 다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굳이 올해 12월 달에 해야 될 이유가 뭐였으며 차라리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공간도 다시 점검을 하고 그다음 또 다른 계획을 그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어쩌을까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하면서 본인은 이제 문학과 같은 거창한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이렇게 희망 편지 쓰기라든가 이렇게 도서관 다복다복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실제 이제 12월 10일 날 발표가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손에 잡히게끔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사실 큰 이렇게 기념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좀 이렇게 한강 아버님 한승원 선생님께서 우리 딸이 이렇게 한강 작가가 효동초를 다니면서 이 공상의 그런 공간 속에서 그런 창의력이 많이 키워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알리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더 시민들에게 접하면 훨씬 더 이렇게 더 좋은 이런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청장님 그 시기 때는요 공상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어차피 유신 정권 시절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어린애들이 왜 저희가 부모들하고 이렇게 이 자연학습을 다니고 체험학습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자, 우리가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을 비추어 줌으로써 이들이 상상력이 커지면서 모든 게 저희가 이렇게 발전해가는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옛날에 시대 흐름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미 적극 행정으로 효동초 우리 학생들의 의견 수렴도 받고 한반 했어요. 한반 26명. 그러니까 26년도 그 대표성이 있는 거가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자 그게 너무나 짧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문회의도 많이 하고 의견 수렴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의견 수렴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네. 저희 오시면 우리가 민생의 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소통의 날 보시면 우리가 저희 마을 의제 개발할 때는 얼마나 시간을 많이 소요합니까? 주민의 의제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하지요. 근데 단순히 청장님께서 그렇게 한반 26명 가지고 의견 수렴하셨다면 정말 청장님으로서는 좀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는 효동초 교장도 제가 3번 만나고 또 교육감님하고도 원래는 효동초로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모듈러라고 해서 가민학교 그거에 들어가면은 2년 뒤에 다시 또 이동해야 한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효동초 공간을 좀 교육감이 드리라고 하니까 그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그 리모델링 교육청 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주민들이 들어가는 부분.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중흥도서관이 바로 인접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거주한 데는 시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북구의 한강 작가가 태어나고 학교 다녔는데 북구청에서 북구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그래도 어떤 기념되는 행사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행사를 하시는 데는 사업을 하시는 데는 뭐라고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님들 충분히 수렴해서 그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어떻게 한 달 만에 끝내요. 그걸 시간을 가지고 하셔야지. 좋은 의견을 주변에서 모여가지고 하셔야지.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이런 게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문위원회 회의했다. 그리고 학생들 의견 수렴했다. 지금 제가 다 지금 공개는 못합니다만 자문위원 2차 부분에도 상당히 그 저명한 분들 또 언론사에서도 한승원 선생님하고 가까운 분들도 다 자문위원 다 모시거든요. 자문위원들도 그러면 직접 의원님들도 초빙을 하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차 될 겁니다. 지금. 그랬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차라리 의원님들을 그런 초빙하고.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의회에 대한 절차를 좀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소통을 할 수 있게 청장님께 다시 앞으로 한번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조심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정말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은 우리 평생에 한번 나올 것만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그 원하는 대로 좀 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어차피 심의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차피 청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의회가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프레임을 짜지 마세요. 이게냐면 뭐 발목 잡는다, 태클을 건다, 정말 그런 것들이요. 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이번 그 행정 부분은 뭐 조금 미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간부들이나 직원들의 그런 열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적극 행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항상 집행부에 적극 행정을 도와드렸어요. 예. 청장님 말씀하신 그 어렵다는 민생자금 40억도 그냥 순식간에 해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그것 때문에 너무 지금 소상공인들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의회도 청장님에 대해서 항상 하시는 행정에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소통의 부재로 또 다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안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지금 유념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셨습니다. 마무리 반하겠습니다. 한강각자 기념하며 추진하는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잡고 적법한 예산 편성과 집행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면 우리에게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구청장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한강작가의 기념사업이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서 구청장은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이번 사업에 대해 즉각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